소문만으로 연매출 7억을 돌파한 대박집. 하루 종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아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 한 9분씩 잡으면 되니까 하루 종일 찌는 거예요. 그래서 쉴 틈 없이 만두를 내고 찌기 바쁘답니다. 이곳의 메뉴는 오직 만두뿐. 딱 4종류의 만두만 판매하는데요. 떡갈비 만두와 통새우 만두는 늘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고요. 한국인이라면 사랑에 맞지 않는 김치 만두와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인삼 만두도 매력적인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 끈답니다. 그런데 이 만두 갓 쪘다고 바로 파는 게 아니라네요. 아니 애써 쪄놓고 왜 시켜요? 금방 쪄 나오면 판매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흐물흐물해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한 김 식혀야지만 만두가 훨씬 쫄깃해지고 식히면 이렇게 반짝반짝 투명해져요. 한 김 식혀야 이렇게 윤이 난답니다. 반짝반짝 태가 나는 만두가 등장했으니 너도 나도 한 입씩 먹어봐야겠죠? 아우,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 만두 서울로 배달은 안 돼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두 개죠. 정말 마늘기름 어떻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담백해요. 만두 먹어본 중에는 제일 맛있어요. 특이해요. 4종류의 만두가 모두 잘 나가지만 그래도 매출 1등 공신은 바로 이겁니다. 인삼만두. 인삼만두가 달고 맛있어요. 인삼만두가 완전 제가 맛있어요.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정말 특이해서 맛있어요. 아니 인삼만두가 제일 맛있어. 아니 인삼만두 이것도 처음 특이한 그거. 처음 보는 거예요. 원래 인삼만 써요. 근데 다른데. 만두로 되니까 달아. 그래요? 그게 노하우. 특이해. 우리가 보는 조합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지. 근데 먹어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삼 만두 같은 경우에 먹어보면 정말 이게 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좀 꺼려지는데 먹어보면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 달고 맛있다 정말. 전국 어느 만두집을 가도 쉽게 볼 수 없는 이 인삼 만두. 오직 명인의 가게에서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쫄깃한 만두피와 든든한 고기, 달콤 씁쓸한 인삼, 3가지의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이랍니다. 정말 맛있는 인삼은 먹으면 고구마 같아요. 삶은 고구마 맛이 날 정도로. 친구끼리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데 인삼 만두야 두말할 것 없겠죠? 고기만두 딱 걸리는데 인삼의 쌉쌀한 맛이 딱 시네. 찜기에서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인기가 그 맛을 짐작케 합니다. 이게 다 주력 메뉴인 만두에 집중한 결과라는데요. 처음에 그 만두집 할 때 분식하고 같이 하면서 만두 같이 겸해서 할 때는 새우, 김치, 고기 이렇게 만두 3가지였어요. 근데 찐빵도 했죠. 왕만두도 하고 찐빵도 하고 그 새우 만두가 한번 이제 크게 히트를 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바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른 메뉴들은 접고 새우, 고기, 김치 이렇게 3가지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만두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떡갈비 만두를 만들었고 최근에 2년 전부터 이제 인삼을 접목시켜서 인삼 갈비 만두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성공을 이룬 거죠. 그래서 4가지가 됐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 레시피를 확인할 순서죠. 우선 인삼 만두부터 볼까요? 미리 작업해둔 고기 소에 손질한 인삼을 꺼내면 준비 끝. 만두피에 인삼 한 조각을 올리고 고기 소로 덮어 꾹꾹 눌러가며 말아줍니다. 하나 통으로 넣기에는 인삼이 너무 크니까 소분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날에는 하루에만 10,000개씩 빚어야 하는 만두라 미리미리 재료를 구비해두는 건 필수라는데요. 이 냉동고 가득 인삼을 쟁여두는 건 일상이라네요. 인삼 향이 나네요. 이게 이제 전부 인삼.
이 안에가 다 여기 인삼이에요? 전부가 인삼 작업해 놓은 거예요. 이 4칸짜리 냉장고 2개. 그리고 많을 때는 3개, 3대. 그런데 아니 장사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외출에 나서는 명인 부부. 야무지게 만두까지 싸들고 나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어디 배달 가세요? 아, 인삼 가지러 가는데 거기 인삼 사장님들이 저희 만두를 엄청 좋아하세요. 가면 갈 때마다 만두 조금씩 챙겨드리는 거예요.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인삼 전문 특화 시장. 6년근 우수 인삼을 직접 경작해 유통하는 시장인 만큼 부부의 발길이 잦은 장소인데요. 좋은 식재료를 위한 발품은 당연한 일이겠죠. 오, 좋다. 빈손으로 오셨네. 아니 손부터 나와. 맨날 빈손으로 안 오셔서 손부터 나와. 이거 막 받아도 돼요? 짧게 반가움을 표한 뒤엔 바로 매의 눈 장착. 꼼꼼히 인삼을 확인하고 따지는 두 사람입니다. 늘 믿고 주문하는 거래처지만 물건 확인은 게을리할 수가 없다네요. 그냥 물건을 막 쓰진 않아요. 오셔서 다 만져보시고 맛보시고 언제 캤느냐, 이거 어디서 캤느냐, 냄새 맡아보시고 그런 거 확인하고 갖고 가세요. 가장 효능이 뛰어나기로 알려진 6년근 햇삼만 골라 구입하는데요. 수년간의 고민과 연구 끝에 찾아낸 만두 재료랍니다. 이제 1년치 쓸 분량을 이제 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깨끗이 세척하셔서 주시면 저희는 그걸로 작업을 해서 냉동 작업을 하고. 지금 먹어봤는데 너무 단단하고 인삼이 달고 엄청 맛있어요, 올해도. 솔직히 주변에서는 이 비싼 인삼을 만두에 넣는다고 무척이나 아쉬워했답니다. 만두에 넣기에는 조금 이제 퀄리티가 많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무게로는 거의 한 1톤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저희가 여러 거래처가 있잖아요. 뭐 삼계탕집부터 해서 뭐 오리탕집 다 있는데 거기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한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 예, 1년 쓰는 양이 10배. 잘 되는 집 기준으로 해서. 기분 좋은 거래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명인 부부. 복귀하자마자 다시금 만두 삼매경. 만두를 찌기 위한 찜통을 꺼내옵니다. 그런데 쌓고 또 쌓고 찜통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어느새 벽 하나를 다 채울 정도예요. 만두 나가는 물량이 많고요. 이렇게 찜통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지금 보이는 거는 일부이고 오늘 아침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만들어온 만두가 지금 냉장고에 보관이 돼 있어요. 눈에 보인 찜통은 세 발의 피. 사실 가게 곳곳의 냉장고에는 이미 12시간 이상 숙성한 만두가 가득인데요. 이 숙성 유무가 미묘한 맛의 차이를 만든답니다. 두 만두를 비교해 볼까요?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켜야 찰기도 더 있어지고 훨씬 쫀득쫀득해져요, 만두가. 쫄깃쫄깃. 얼핏 봐도 만두피 상태가 사뭇 다르죠? 숙성한 후 만두를 쪄내야 만두피와 만두소가 혼연일체 한 몸이 돼서 떨어지질 않는다네요. 그런데 명인 부부의 비법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어서 알려주세요. 마늘 맛이 좋아요. 알싸한 맛이 좋아요. 그러면 마늘 기름 어떻게 하는지 근데 마늘 기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이하긴 해요. 마늘 기름도 처음 들어보고. 특별한 기름이 들어갑니다. 만두 속에 네, 저희의 만두 맛의 비법인 마늘 기름이 들어가요. 모든 만두에 다 쓴다는 핵심 레시피의 정체는 노란 빛의 마늘 기름인데요. 한 국자 뜨자마자 고소한 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이게 향뿐만이 아니고 맛도 엄청나게 맛있어요. 일반 식용유는 이런 농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원하는 맛은 물론 되직한 느낌의 기름을 위해 직접 만들어 쓴답니다. 농축액을 저희는 필요로 해서
4시간, 5시간 정도 달여요. 보약 달이듯이. 기름을요? 네, 기름을 달여요. 네. 그러면 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직접 보셔야 돼.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까요? 마늘 기름 놓칠 수 없겠죠? 다음 날 아침 다시 명인 부부를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마늘을 구입하는 모습. 단양 육종 마늘이면 이미 재료는 훌륭 그 자체 아닌가요? 단양 마늘은 저장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겨우 내내 내년 마늘 수확할 때까지 걸어두고 뭐 드시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쓸 마늘은 준비 완료. 같은 시각 남편 덕수 씨는 채소 손질에 분주합니다. 보통 재료 손질은 다 그의 몫이라는데요. 이미 주방 한쪽에서는 기름을 뜨겁게 달고 놓았습니다.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라둔 채소를 솥 안에 넣어줍니다. 그냥 한 번에 다 붓고 끓이면 편할까 싶은데 이렇게 채소를 하나씩 나누어 넣는 이유가 있다지요. 5분 간격으로 넣고 또 넣어주며 정성을 들여야 명인 부부표 마늘 기름이 된답니다. 이 야채가 다 들어가면 온도가 당연히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야채가 전부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눌러붙어요. 그래서 소량씩 넣으면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또 넣어주고,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서 했더니 야채는 야채대로 타고 제대로 우러나지도 않고 바닥에 다 들러붙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것도 오랫동안 반복 작업을 한 뒤에 생겨난 노하우인 거죠. 기름을 내는 동안에는 내내 솥앞을 지키고 서 있는데요. 마치 아이를 어르듯 기름을 살살 저어주며 뭉근히 끓인답니다. 밑에 눌러붙으면 안 되니까. 타면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타지 않게 계속 5분, 10분 간격으로 계속 저어줘야 돼요. 이 정도면 거의 마늘 기름 망부석으로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장장 4시간을 끓여내면 이렇게 타지 않고 잘 다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이제 대파며 양파며 마늘이 껍질만 남았어요. 얇은 껍질만 남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기름하고 섞인 거죠. 잠시 한 김 식힌 뒤 체에 걸러 맑은 기름만 뽑아냅니다. 만두 맛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름이다 보니 한 방울 한 방울이 참 귀한데요. 이 마늘 기름을 처음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식당을 하기 전인데, 그때는 건설 쪽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하는 게 잘 안 되고 부도나고 망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제일 힘들 때 택시 기사 일을 했었어요. 한 20년 전이죠. 이런 쪽 관련돼 있는 아주머니 3분을 손님으로 태웠는데, 나는 서울서 이렇게 음식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고 이런 방법을 써서 한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마늘 기름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겨 듣고 있다가 그 아주머니가 한 말을 생각해서 연구를 해서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준 고마운 마늘 기름인 거죠. 기름도 양껏 만들었겠다. 큰 산을 하나 넘었으니 이제 다른 재료들을 신경 쓸 차례랍니다. 만두소에 빠질 수 없는 돼지고기. 냉동고기하고는 맛 차이가 현격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냉장 상태 있는 고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 작업할 때 보통 사나흘 쓸 분량의 만두소를 만든다는데요. 약 70kg의 돼지고기에 미리 숙성한 양념장을 섞어준답니다. 그런데 양념이 어딘가 다르죠? 상당히 끈적해 보이는데요. 저희 만두소가 쫄깃쫄깃하잖아요. 여기 찹쌀가루가 들어가서 쫄깃쫄깃한 거예요. 찹쌀가루와 각종 양념. 호호라, 만두의 쫄깃함이 바로 찹쌀가루에서 나오는 거였네요.
인삼만두 양념 좀 갖다 주세요. 기본 베이스가 될 소를 만든 뒤 각기 다른 양념을 더한다는데요. 약간의 변주를 주면서 4종류의 만두에 차별화를 노린 거죠. 새우만두에는 빨간 고추 기름이 포인트가 되고요. 해물이랑 유독 잘 어울리는 게 고추기름이더라고요. 많이 써보니까. 김치만두에는 담근 지 딱 이틀 된 새김치를 쓴답니다. 익은 김치를 안 쓰고요. 햇김치를 써요. 묵은지 같은 경우는 음식 맛에 변화가 있어요. 여기에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마늘기름 한 대접. 이야, 딱 봐도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꼭 들어가는 게 돼지비계가 그 육즙 때문에 넣잖아요. 아, 그렇죠. 육즙. 기름진 거보다는 담백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은 안 섞고 있어요. 씹는 식감을 더해주기 위해 통마늘도 쓰는데요. 여기서도 마늘 기름때처럼 채소의 투입 순서를 고려해야 한답니다. 단단한 순서대로 넣어 갈리는 시간을 조절해야 만두소가 질퍽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네요. 전국에 이제 만두집이 유명하다는 데는 다 가봤죠. TV에 보면은 뭐 요리 프로그램 아니면 잘 되는 집들 그런 집들 위주로 많이 다녔고 맛도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저런 집들처럼 줄 서는 집이 되자 이렇게 한번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두집도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느새 꿈을 이룬 두 사람. 가게 안팎으로 부부의 만두를 기다리는 줄이 긴데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공이라 늘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답니다. 이 만두가 단양 팔경보다 더 유명하다는 농담을 건넬 정도니 말이죠. 자랑이긴 한데 한때 저희가 그 충청북도에서 가고 싶은 곳 그 조사를 했는데 원래는 도담산봉 뭐 이런 단양 팔경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저희가 1위를 했어요. 아,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가보고 싶은 곳. 그 정도로 사람 정말 많았어요.